4.7 재보궐선거가 끝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선거에서 참패한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이딴 쇄신책을 내놓으며 민심 수습에 사활을 걸고 있는데요. 오늘 한뼘더에서는 과연 청와대와 정부 여당이 국정 추진 동력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집중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최진마 기자입니다. 서울, 부산 재보궐선거 직후 문재인 대통령은 국무총리를 비롯해 5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참모진을 동시에 교체했습니다. 국정과제를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한 동력을 새롭게 마련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가기 위해 단행을 하였습니다. 국정 운영 동력을 되찾기 위한 방책으로 인적 쇄신을 우선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임기 1년을 남기고 해결해야 할 국정과제가 수두룩해 갈 길이 멉니다. 먼저 재보궐선거 참패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부동산 문제 해결이 시급합니다. 공급 확대와 투기 수요 억제라는 부동산 정책의 큰 틀은 유지하되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부담 완화, 1주택자 기준 공시지가 상향 문제 등을 보완한다는 방침입니다. 코로나19 백신 확보 역시 발등에 떨어진 물입니다. 다음 달 하순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백신 추가 확보를 위한 세일즈 외교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경제협력과 코로나 대응, 백신 협력 등 양국 간 현안에 긴밀한 공조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한반도 평화를 위해 경색된 남북 문제를 풀어야 하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특히 북한의 불참으로 7월 도쿄올림픽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의 계기로 삼으려던 정부 계획이 차질을 빚게 됨에 따라 남은 기간 북한을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OBS 뉴스 최진만입니다. 앞서 리포트에서도 언급됐지만 4.7 재보궐선거 이후 여권이 민심 수습과 국정 동력 회복을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 변화를 꾀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진만 기자, 늦은 감이 있지만 개각 뒷얘기부터 나눠보죠. 총리 교체가 예상보다 빨라졌다고 봐야겠죠. 네,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바로 정부의 대정부 질문 있지 않았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정세균 전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까지는 마무리하고 그다음에 사임을 하려고 할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개각 윤곽이 드러났던 지난주 초였죠. 여러분들 다 뉴스 통해서 아셨겠지만 교체 장관이 5개 부처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리고 청와대 참모진 개편도 정무, 사회, 대변인 별로 우리가 예상했던 것만큼은 아주 소폭 개각에 이루어졌거든요. 개각을 통한 인적 쇄신 이미지를 내보려고 했는데 좀 약하다 보니 총리의 교체 카드를 좀 더 앞당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번 인적 쇄신으로 국정 운영에 동력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김부겸 총리 지명자는 엄밀히 따지면 총리 지명이 된 게 고향덕을 좀 봤다고 볼 수 있죠. 경상북도 출신입니다. 기존에는 전라도 출신 2명의 총리들이 계속 맡아오다가 이번에 경상북도 경북 출신의 총리를 내보낸 건 소통, 통합, 포용 그런 이미지를 좀 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김부겸 내정자 역시 현 정부 장관을 지낸 여권 정치인 아니겠습니까? 현 정부가 이번에 국민들이 민심을 통해서 이것은 잘못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한 국정의 정책 기조를 과연 바꿀 수 있을지 솔직히 의문이고요. 오히려 안정에 좀 방점을 둔 개각 인사라고 보여집니다. 오늘 김부겸 내정자가 출근길에 기자들에게 얘기했던 게 좀 눈에 띄는데요. 원칙을 허물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국정기조의 변화 좀 거의 가능성이 없어 보이는데요. 돌아선 민심을 좀 바로 세우려면 뭔가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좀 용기 있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용기 좀 반드시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정책적 성과로 내 보여야만이 어떤 개각을 좀 우리가 눈에 띄는 그런 많은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을 텐데 이번 개각을 통한 좀 쇄신 메시지 좀 많이 좀 약해 보입니다. 네. 1년 정도 남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가 참 많은데 무엇보다도 부동산 문제 해결이 급선무겠죠. 여당의 참패 원인을 설명하려면 참 여러 가지죠. 근데 그중에서 부동산 문제가 가장 크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겁니다. 네. 대선이 불과 1년도 남지 않았죠.
청와대나 정부 여당이 이번 그 부동산 문제를 어물쩍 그냥 넘어가면 과연 내년 대선에 그 여권에 그 투표를 할 국민들이 과연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부와 청와대 지금 골몰해서 그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데 그 지금 논의되고 있는 내용들을 좀 보면 그 이사 대책의 핵심이랄 수 있는 그 공급 지속 확대 그리고 투기 수요 억제 이 큰 틀은 좀 유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지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던 그 세부담 완화죠. 그러니까 1가구 1주택 실수요자들에 대한 세부담 완화 뭐 이런 것들을 좀 그 미세 조정을 하겠다고 하는 건데 좀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을 중심으로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지난 19일에 그 당정청 모임을 처음으로 열고 그 부동산 문제에 대해서 좀 논의를 많이 했고요. 그리고 당 차원의 부동산 특위가 출범이 됐고 이제 바로 내일 첫 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네. 자, 코로나19 백신 수급 문제도 해결이 시급한데 과연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이 가능할까요? 그 백신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거 팩트입니다. 네. 다른 나라에 비해서 지금 많이 늦어지고 있죠. 그리고 뭐 희귀 혈전이라든지 뭐 변이 바이러스 이런 문제 때문에 가뜩이나 수급이 안 되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느려지고 있는 겁니다. 당초 정부가 공언했던 11월 집단 면역 지금 상황으로는 매우 좀 힘들어 좀 보이고요. 이렇게 국민들의 백신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는 그 각국의 여러 정상들이 하는 것처럼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뭔가를 좀 해야 할 그런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마침 다음 달 말이죠. 그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뭔가 그 백신 세일즈 외교가 이번 그 회담에서 가장 큰 의제 중에 하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좀 골머리를 앓을 만한 일들이 좀 몇 가지 좀 벌어졌습니다. 그 지난주에 있었던 그 미일 정상회담에서 스가 일본 총리는 그 미국의 파이자 백신의 그 초과 수급을 좀 얻어냈죠. 미국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또 오늘 또 바이든 대통령이 얘기를 했는데 그 자국의 백신이 다른 국가에 줄 만큼 충분하지 않다. 또 이런 얘기까지 했거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러한 좀 그 장애물들을 좀 어떻게 그 이겨내서 그 백신을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을지 좀 주목됩니다.